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릴게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고은 박사님이 마음을 읽어주시는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오전이지만 잠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꿈 얘기하잖아요. 또 네, 이제 꿈을 대하는 마음이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양은 우리가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해몽을 네네. 하려고 해몽 많이 하는,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왜 이런 꿈을 꾸느냐, 내가 과거에 혹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가를 살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조금 다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건 네.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 꿈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많이 꿔요. 많이 꿉니다. 누구나. 하지만 이걸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보통 잠이 든 뒤 한 90분 정도가 지나면 첫 번째 꿈을 꾼다고 네. 하고요. 이 꿈은 평균 10분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오래 꾸네. 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매일 밤 잠을 자면서 5개 내외의 꿈을 꾼다고 하고요. 아, 늘 매일 밤 5개 정도? 네, 꿉니다. 야, 그래요? 잠든 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는 꿈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최대는 40분까지 이어지는 스펙타클한 꿈을 꾼다고 하거든요. 네. 잠이나 꿈 모두 굉장히 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탐구가 좀 쉽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좀 더디게 나오는 학문 분야라고 해요. 계속해서 또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나마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뇌파와 빠른 안구 운동에 해당하는 이 렘 수면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같은 어떤 생리적 지표의 발견 그리고 측정이 잠과 꿈의 이해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렘 수면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잠과 꿈을 연구하는 뇌파, 렘 수면 요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면요? 네, 수면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데요. 잠이 든 지 얼마 안 된 각성과 수면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단계에서는 보통 좀 낮고 빠른 뇌파를 보이고요. 근육 활동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쌕쌕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호흡과 맥박이 약간 차분해지면서 2단계로 가는데요. 뇌파도 그때는 점점 느려지고 보통 체온도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깊은 수면이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느린 뇌파가 시작되는데 이때 파를 델타파라고 부릅니다. 델타파. 네. 4단계에 도달하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제한적인 근육 반응만 나타나는 깊은 수면에 빠지는데요. 이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맞아요. 되면. 네. 그런데 깊은 수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계 1단계와 같은 뇌파를 보이게 되고요. 혈압이 조금 높아지고 호흡이 좀 증가하는 상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마치 우리가 빠른 액션 영화를 보고 있을 때처럼 안구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아, 여기서? 네, 이 단계는 약간 넘어가서 이제 5단계에 해당하는 네. 거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렘 수면이라고 부르고요. 총 수면의 한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이 렘 수면 중에 사람들을 깨워보게 되면 잘 깨지 않는데 깨워보게 되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렘 수면 때 이렇게 안구가 움직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안구는 꿈은 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자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도 보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눈동자가 그걸 보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아, 신기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잘 관찰을 해보면 이 눈두덩이 위에 눈알이 굴러가는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렘 수면 단계에서는 두뇌의 운동 피질의 활동은 있지만 뇌간이라는 곳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두는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 상태에서 억지로 깨어나려고 할 때 악몽에 시달리거나 움직일 수 없음을 느끼는 상태가 돼요. 네네. 이걸 동양에서는 우리가 가위누리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렘 수면 상태에서 깨려고 하다가 안 깨지는 보통 거구나. 그렇습니다. 뇌는 깼는데 뇌간이라는 곳에서 이 근육으로 움직이지 마라. 아직 잠을 자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위도 누르고 악몽도 꾸고 이상한 나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네네. 않는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귀신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걸 수면 마비 상태라고 부릅니다. 수면 마비. 네. 렘 수면인데 불구하고 깨려고 하니까 안 깨져서 그때를 가위 누른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렘 상태에서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보통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서 기억할 수 있는 꿈은 렘 수면 단계에서 꾼 꿈이 아니라 네. 비렘 단계에서 꾼 꿈을 더 많이 기억을 한다고 해요. 다만 수면의 환경에 따라서 렘 수면 시에 깰 수도 있는데요. 그때의 꿈을 우리가 보고하고 되게 생생한 꿈을 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네. 거죠. 수면 주기는 대략 90분마다 반복이 되는데 아까 단계가 반복된다는 뜻인데요. 네. 아침이 될 때까지 밤잠의 한 20에서 25%를 렘 수면으로 보내야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잤다. 잘 잤다라는 느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모두 충족하려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한 600시간 정도 자고요. 1,500가지를 꿈을 꾸는데 소비한다고 해요. 그렇게 꿈 많이 꾸는 줄 몰랐어요. 네, 일생 동안 10만 가지 이상의 꿈을 꾼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정상인이 8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봤을 때 그중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우리 꿈을 꾸느라고 헤매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떤 날은 꿈을 꾸었고 또 어떤 날은 꿈이 꾸어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꿈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고요. 꿈의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다면 꿈을 기억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꿈을 꾸는 중간중간 자주 깼다면 또 꿈을 기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 애들이 한참 또 꿈 얘기할 때 있었어요. 네. 일어나면 항상 그 꿈을 너무 재밌어하고 꿈 얘기를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걔 니네 왜 이렇게 꿈 얘기를 많이 하니? 맞아요. 왜냐하면 어른보다 확실히 애들이 꿈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많이 같아요. 하죠. 예, 네. 이 두뇌의 가지치기라고 해서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을 때는 수면 단계에서 그걸 발달시키는 걸 최대화하거든요. 최대화하면 내가 봤던 거, 상상했던 네. 거, 들었던 것들이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엄청 스펙타클한 꿈을 꾸고 또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 큰다고 그러잖아요.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것을 우리 두뇌가 알아차리면서 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애들이 꿈 얘기가 많구나. 어쩔 때는 듣다가 왜 이렇게 니네는 꿈을 많이 얘기해? 귀여워. 꿈을 많이 꿔 이러는데 역시 그 어른과 또 아이와의 네. 차이점도 확실히 있군요. 네. 네. 그 꿈 어제 꾸셨어요? 저는 꿈을 밤잠을 한창 잘 때 꿈은 기억이 잘 안 나는 편이고요. 충분히 주무셔서 그런가 네, 보다. 아침에 이제 알람을 깼는데 한 10분 더 자고 싶을 때. 그때 엄청 꾸죠. 되게 꿈은 보통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다 하는 꿈 이런 꿈을 꾸고요. 그건 반수면 상태에서 나는 꿈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아마도 이건 굉장히 많이 동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 꿈. 그런 거 있어요.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네. 꿈속에서 화장실 계속 찾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찾을 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화장실이 홍수 나는 이런 꿈들을 계속 꾼다. 깨서 그냥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꿈을 꾸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꿈속에서 화장실을 가라고 보내는 우리, 신호였구나. 뇌가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 가라. 배가 못 견딘다. 이렇게 네.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건가 봐요. 네, 꿈 얘기 재밌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재미난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런 우리들 말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였고요. 자, 오늘 마음 라디오 꿈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꿈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유 꿈은 그냥 다 개꿈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꿈이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좋은 꿈을 꿨다는 좀 드물고요. 오히려 약간의 불쾌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못 일어나고 네. 예, 이런 상태에서 좀 불안을 나타낸달까요? 예, 그런 경우들이 훨씬 네. 많아요. 그래서 꿈을 설명하는 가설들 중에 연속성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꿈을 꾸면 일상에서 겪었던 일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네.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일상과 비슷하지만 꿈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한 80%가 부정적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 대부분의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꿈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원래 꿈이 좀 부정적인 거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는 부정적인 감정에 좀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무장 해제가 됐을 때는 네. 긍정적인 감정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있던 불안이나 네. 혹은 뭐 부정적인 그리고 화가 났던 것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섞여 있는 꿈을 꾸게 되고 네. 그 꿈 때문에 좀 안 좋은 꿈을 꾼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꿈 꿨다 그러고 네. 예, 그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사실은 사고 날까 봐 우리는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꿈에서는 우리 뇌가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깼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꿈은 반대니까 오늘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구나라고 네.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쁜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예.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요. 뭐 이런 예, 것처럼. 예. 아, 꿈이 원래 부정적인 거구나. 이거 네. 사실 오늘 전 재밌네요. 처음 알았어요. 꿈이 고통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더 잘 버틸 수 있게 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위협 시연 가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어떤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네. 그 상황에 미리 적응하게 된다는 이런 가설이에요. 우리 꿈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머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일부러 꿈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계속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꿈 치료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네, 치료법까지.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그 부정적인 사건을 접할수록 그 사건이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꿈을 계속 꿀수록 고통이 줄어드는 거고 실제로 끔찍한 그림을 보여준 뒤에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한 다음에 한 그룹은 꿈을 꾸면서 잠을 자도록 내버려두고 한 그룹은 렘 수면이 시작될 때마다 깨워서 어떤 꿈을 꿨는지 보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룹의 사람들이 정서적인 불안감의 정도가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꿈을 꿀수록 일상에서는 조금 더 불안감이 낮아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뇌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들을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생각을 만들어주는 이게 꿈의 역할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꿈에 대해서 저도 새로운 발견이네요.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이런 꿈의 기능들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무장 해제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불안감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좋은 꿈 꿀 때도 있지만 막 거기서 쫓기거나 뭐 네, 방송 사고 나거나 맞아요. 꿈속에서 그런 적 꽤 있었거든요. 시간 못 맞추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 내면에 갖고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 주세요. 네.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한낱 꿈, 부질없는 일을 가리키고요. 한바탕의 봄날의 꿈이라는 뜻의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죠? 네, 1번 일장춘몽, 2번 세옹지마. 자, 언제나처럼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 한바탕의 봄날의 꿈이라는 뜻.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1번 일장춘몽, 2번 세옹지마. 이건 맞추셔야죠.
세상은 모두 잠들고 나의 숨소리뿐 난 취해가는데 깨워주는 사람은 없네 몸을 뒤척여 너를 부르네 소리도 없는 나의 슬픈 노래는 까만하고는 재우고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재밌네요. 자, 우리 아주 쉬운 퀴즈 문제 드렸어요. 부질없는 일을 가리키고 한바탕의 봄날의 꿈이라는 뜻의 말 무엇일까요? 박사님 정답. 네, 세용지마 아니고요. 네. 1번 일장춘몽입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니라 이러면서 정답은 일장춘몽 잘 맞춰주셨으리라 봅니다. 잘 맞췄겠죠? 자, 그 우리 꿈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셨는데 네. 꿈의 또 다른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꿈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이 있는데요. 네. 이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우선은 꿈은 자신의 소망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간절히 소망해서 꿈에서는 이루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거죠.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연애하고 그래요. 팔짱 끼고 막. 네, 어떤 친구들은 계속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꿈에 안 나온다고 또 그러기도 남편한테는 하고. 말할 수 없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측면이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이트는 1900년에 출판한 기념비적인 저서죠. 꿈의 해석에서 네. 꿈은 다른 방식으로 용인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방출시키는 정신적인 안전 밸브를 제공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프로이트는 꿈을 외현적이고 기억해낸 이야기에 해당하는 표출 내용과 숨어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잠재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네. 이 프로이트는 꿈이 평소의 내적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을 해서 꿈을 해석해 봄으로써 어떤 마음을 우리가 억누르고 있다거나 혹은 억지로 잊으려고 갈등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꿈하면 또 프로이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는 꿈의 해석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책을 보는 순간 안 읽어도 되겠다. 네, 그냥 배고자는 되게 해당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보니까 책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냥 안 읽어도 되겠구나 하고 넘어갔던 읽어도 기억이 나네요. 자, 이 현실적인 경험이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꿈이? 네, 그럼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꿈을 많이 꾸고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꿈을 많이 꾸는 이유가 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이 기억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꿈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 처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꿈이 그날의 경험을 속간해서 분류하고 기억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몇몇 연구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한 과제를 학습하고 다음날 검증을 해보면 느린 뇌파와 렘 수면 모두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잔 사람들만큼 학습한 것을 잘 기억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서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를 했다가 그렇죠. 시험 치기 전에는 네. 이 렘 수면이 20% 있어야 되는 푹 자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훨씬 더 기억이 잘 난다는 네. 거고요. 그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미리 공부를 안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밤을 새게 되던데. 이건 이론인 것밖에. 네. 그리고요. 취침 직전에 이례적인 어떤 문구를 듣거나 숨어 있는 어떤 시각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을 학습한 사람이 네. 렘 수면을 시작할 때마다 깨우게 되면 이건 렘 수면을 박탈당하는 어떤 형태겠죠. 다른 수면 단계에서 깨우는 것보다
다음 날 아침에 들었거나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 꼭 렘 수면이 아닌 단계에서도 기억 응고화,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 뇌의 이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한 학습을 할수록 네. 항상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은 진리이고요. 네. 꿈은 렘과 비렘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에 대한 어떤 저장을 위해서 우리 두뇌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주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릴수록 빨리 일찍 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박사님 아마 세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어릴 때 9시 되면 방송에 자라고 나왔거든요. 오 신기해.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드실 시간입니다. 9시면 네, 자야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애들 그렇구나. 자라고. 네. 예. 나 너무 옛날 사람 같네. 그래서 선생님 못 들으셨죠? 네. 못 보셨죠?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모르죠? 아 그건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어렸지만 주말의 명화 시작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소리가 나면 네. 이제 엄마가 자야 된다고 맞아요.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에 이 자라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말 잘 듣는 어린이여서 가지고 주말의 명화를 잘 못 봤어요. 영화 쪽에. 근데 이제 친구들 막 주말의 명화 보고 와서 막 얘기하고 네. 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어릴 때 잘 자면 공부 잘한다고. 네, 맞아요.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꿈 얘기 계속해 볼게요.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연인이여 이 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해 만났던 연인이여 어느 여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네, 오늘 마음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꿈 얘기 재밌죠? 자, 우리 잠과 꿈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는 동안에도 우리 두뇌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얘기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중요한 역할들도 하는데요. 수면 단계로 인한 규칙적인 두뇌 자극은 신경 통로의 발달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유아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렘 수면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크는 아이들이 유달리 꿈을 많이 꾼다는 것도 사실 이 렘 수면의 단계가 좀 많아서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신경 활동을 촉발시키고 또 두뇌의 성장을 도모하기도 해서 인지 발달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 바로 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자라고 있는 거네요. 네. 개인이 가진 경험과 기억, 소망과 상상이 담긴 것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다만 우리가 꿈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무서운 꿈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깊은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만 또 어떤 꿈은 굉장히 길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선물이 돼주는 꿈도 꾸니까요. 네. 꿈 자체에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꿈을 하나도 꾸지 않고 깼다면 내가 되게 푹 잤구나 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꿈을 꾸고 싶어하는 어른들 중에는 숫자를 받고 싶어하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죠. 네. 꿈하면 뭐 이렇게 또 좋은 꿈을 꿨다고 돼지 꿈을 꿨다. 복권을 사야겠다. 네. 꿈 얘기하면서 복권을 사라. 이런 얘기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태몽도 얼마나 많은 상상을 그쵸.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지. 맞아요. 예, 남이 꿔주기도 하고 태몽 같은 맞아요. 경우에. 사기도 하고 그래요.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설적인 꿈 이야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꿈은 창조성의 원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1964년 1월 어느 날 아침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맥카트니는 호텔에서 꿈을 꿨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현악 앙상블을 들었는데 너무 생생해서 멜로디를 잊을 수가 없었고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멜로디를 연주해보고는 이 아름다운 선율에 감탄했다고 해요. 그러나 어디선가 들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해서 3주 동안이나 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만 했지 발표를 하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없어? 라고 묻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처음 들어본다고 말을 하자 그제야 그는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곡을 완성했는데요. 그게 바로 비틀즈의 명곡인 예스터데이였다고 합니다. 꿈에서 멜로디가 나왔고 이걸 깨자마자 옮겼고 악보로 옮겼고 검증을 하고 다시 발표를 한 그런 꿈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처음에는 내가 멜로디를 뭔가 기억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는 바람에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 전설적인 명곡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예스터데이가 이렇게 나왔다는군요. 야, 대단한 사람은 역시 꿈도 대단하네요. 맞아요. 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화학자 케큘러라는 사람의 꿈 이야기가 정말 유명해요. 벤젠의 분자 구조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케큘러는 난로가에서 잠시 잠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꿈 속에 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도는 꿈을 꾸고는 직관적으로 육각형 형태의 벤젠고리를 떠올렸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 꿈을 꿨다고 해도 전 떠올리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무에서 유는 창조되지 않고요.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으면 이 머릿속에 뭉쳐있던 어떤 아이디어들이 창조적으로 발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에 공부 좀 해본다고 좀 하다가 막 꿈속에서 영어 단어 문제, 같은 거 네, 단어 같은 거 나와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단어가 보이나 꿈속에서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없더군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죠.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엄청난 꿈을 꾼다는 건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일까? 아니면 신의 계시를 받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과학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까 이 비틀즈와 그 케큘러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대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고 몰입되어 있던 사람들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논리적인 사고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만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발상에서는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그리고 세상의 어떤 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걸 생각해내지 못하다가 꿈을 꿀 때는 이 이성적인 논리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나들게 되는데 이들의 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완전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의 엑기스가 새로운 형태로 통합돼서 직관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몰입되어 있으니까 꿈속에서까지 이렇게 발현되는 거.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너 속 코너. 자, 코너 속 코너.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책이요? 하는데요. 꿈에 대한 흥미로운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진짜 유명했잖아요. 누적 판매 150만 부 넘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저 읽지는 못했는데 이 작가도 대단하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이미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S전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시고 소설을 쓰고 썼는데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독특한 마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잠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온갖 꿈을 한때 모아 판매하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을 정말 사고 팔 수 있을까라는 이 기발한 어떤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꿈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이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에 해당합니다. 책 속의 문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꾸는가?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또 현실에서 겪지 못할 일들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꿈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어요. 라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네. 달라구트 꿈 백화점 진짜 인기 많았었는데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때도 생각하고 못 읽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생각보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술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네.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책까지 추천을 받았어요. 오늘 재미난 꿈 얘기 즐거웠고요. 다음 주도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요리조리 걷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짙은의 여름밤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돌담을 지나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하라였어요. 내일 봬요, 여러분. 모래 우린 그저 누워서 하늘이 내 아래 너나들이 별빛 서로서로 눈빛 같이 마주치면서 스르륵 잠들고 이마에 소슬바람 불고 어느새 좁혀진 너와 나의 거리 달의 해가 가리듯 완벽한 진실은 없어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갈 얘기 바다엔 아무도 없어 파도 바람만 있어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갈 노래 어둑해진 새벽 나비잠을 자고 어느새 사라진 다사로운